아니 국회에 연일 나오고 있잖아요. 법사위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집회 전에 정광훈 목사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광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란 표현 좀 아깝습니다. 집회 전에 정광훈에 대한 보석 취소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서 검찰이 판단이 잘못됐다. 전 목사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파면 예비에 나가서 보석 주권을 완전히 위배를 했는데 이 법원의 보석 인용이 잘못 결정됐어도 검찰에서 취소 청구를 먼저 했다면 이 사태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백혜련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검찰은 8일 집회 참가와 발언은 보석 주권 위반이라 판단하지 않은 것 같은데 백혜련 의원이 보여준 서신과 팩스, 문자 메시지, SNS 등을 취소 조건이 된다는 걸 알았다면서 검찰이 8월 16일 보석 취소 청구를 했다. 판단이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거듭 강조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법원에 박형순 판사의 잘못된 판단도 있고 검찰이 일단 먼저 잘못했다는 것을 이제 뭐 질타하면 질타, 뭐 같은 법무부 입장에서 본다면 시인이라면 시인 이렇게 들릴 수 있겠죠. 네. 뭐 이게 좀 음모론적으로 본다라면 결국엔 이제 검찰하고 법원이 어떻게 보면 미통당 같아 한 통석이었다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뭐 별 문제 이런 코로나 확산이나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정부에 어찌됐든 작은 스크래치라도 줄 수가 있을 것이고 뭐 코로나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좀 방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너무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너무 피해가 크게 발생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광훈 목사가 그 4월 20일 날 보석으로 허가받을 때 조건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집회 참가 금지와 주거 제한입니다. 그럼 명백하게 두 번 다 어겼고 지금 백혜련 의원 지적처럼 정광훈이 지금 8월 8일 날 종로구에서 열린 문재인 파면 예배에 나갔거든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리고 주거지 제한이란 게 집에만 있어야 될 텐데 싸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런 대중 집회까지 참석합니다. 그러면 검찰이 이걸 과연 인지를 못했을까? 그러면 아마 검찰이 그 경찰에 그 지시를 줬을 겁니다. 이 사람의 주거지 제한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명박을 통해서 알듯이 하루에 한 번 경찰이 다닙니다. 그 이명박 집에. 그래서 그 동선을 파악합니다. 경찰이 아마 그 정광훈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을 했을 텐데 지금 정광훈에 대한 마크에 있어서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지금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게 아닌가. 그래서 8월 16일 날 검찰이 보석 취소 청구를 한 것은 백혜련 의원 말씀대로 너무 늦은 것이다. 사후 약방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법 적용이요. 우리가 윤석열한테 화내는 이유는 그거예요. 조국 수사했다고 화내는 게 아니에요. 형평성이 너무 문제가 되는 거지. 조국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털어버리고 사실상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한테는 솜방망이 또는 아예 수사를 안 해버리고 이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의 일원인 검찰이 이런 집회 등에 있어가지고 뭔가 법에 위반된 부분이 있다면 보석 취소하는 방향으로 갔다면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이 방역에 도움이 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나 행정부라고 하는 것은 그 역할에 맞는 역할들을 쭉 유기적으로 하면 이게 뭔가 하나의 시스템이 돼서 돌아가는 건데 한쪽이 뭔가 비어 있는 거죠. 이거는 검찰을 통제하는 기관으로서의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죄송하다에 가까운 것이고 아래 검찰한테는 똑바로 좀 해라 이 XX들아 뭐 이런 느낌이 아닌가 싶죠. 자, 뭐 그 이야기는 뭐 길게 할 만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제 이동재 첫 재판이 있었어요. 검언 유착? 나는 검언 유착이라는 표현은 좀 약하다고 보고 선거 개입 조작 미수 사건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놈이 변호사가 한 말이 이런 거예요. 공익 목적의 취재였다. 협박은 없었다. 정말 어처구니없네. 야, 니들이 지금 한 이 녹취록이라든지 모든 상황을 다 봤는데 여기 보면은 공익 목적으로 취재했고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게 아니다. 특정 정치인, 이 말은 그런 뜻인가요? 유시민은 정치인이 아니라는 소린가요?
하긴 뭐 우리가 유시민 지금은 작가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저는 아마 한동훈과 이동재는 야 법정에 가서 전면적으로 부인해. 그러면 결국 논쟁이 있을 것이고 우리 쪽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검찰이 어떤 증거를 들이밀더라도 검찰의 시나리오로 우리가 치부하면 되고 이런 그 사전 모의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동재 지금 재판에서 가장 큰 변호사 역할, 실질적인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한동훈일 것이고 한동훈이 지금 밖에서 이 이동재의 모든 변론의 그 양상을 조언하고 있다. 이동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좀 더 나중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인 그 신문 과정이 진행되면 저는 이동재는 결국은 부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가서 이동재가 한동훈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얘기할 건지. 근데 처음에는 당연히 첫 재판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검찰은 예상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혹세무민 같은 거예요. 이 법을 아는 변호사가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죠. 공익 목적의 취재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가당치도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있다고 증언해주면 당신이 편해진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간단히 말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어떤 식으로도 관여가 안 돼 있지만 강연 한번 간 게 전부인데 여기서 이제 그 한동훈의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여기 사실은 뭐 강연료 때문에 그러겠어? 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강연료의 문제가 아니라 주가 조작의 문제를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이철 당신이 유시민과 어떤 그런 상황들을 제대로 풀어주면 당신이 수사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좀 호의를 베풀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조작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 목적이라는 게 도대체 얘들은 뭘 공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공익근무 이야기하는 건가요? 장난쳐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공익이라면은 이런 발언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검찰 발표에 따르면 이정 기자가 편지에서 가족 친지 다수가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가족분들이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건 최고의 압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이철 인베스먼트 그 투자자 대표다 그러면은 가족을 건드린다 그러면 상당한 압박을 느꼈을 겁니다. 최고의 압박을. 그래서 갈등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 영창에 있지만 우리 생태 같은 가족들이 영창에 오게 되는 상황을 검찰이 지금 기획하고 있다? 대단한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이분의 선택이 어떻게 보면은 박수를 보내야 되는 게 그래도 내가 거짓말은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이동재는 왜 이리 그럼 절박하게 이런 나중에 발각되면 큰 문제가 될 만한 일도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했을까? 혼자는 못합니다. 분명히 뒤에는 힘 있는 사람, 검찰권에 기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있는 겁니다. 그림자가. 그러니까 이동재가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저를 비롯한 채널A 법조팀은 검찰을 다년간 취재해서 고위층과 연결돼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동재 야마 진짜 욕이 확 튀어나오는데 그러면 공익 목적의 취재였으면 왜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초기화시키냐? 그래.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야? 지술 스스로가 불법이었다는 것을 사실 인지한 거 아니에요. 뭐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그러니까 이렇게 뻔뻔한 새끼들이 이런 거야. 법이라는 게 그 약한 고리를 막 파고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법을 악용해 먹고 편법으로 뭐 불법 편법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논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비상식적인 짓거리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유시민이 관련이 있다고 불어주면 당신은 우리가 편의를 봐주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작인데 무슨 공익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공익이란 표현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검익이겠지. 왜? 조국 장관 내 수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최고의 걸림돌이 유시민이었거든. 검찰 입장에서는 유시민을 털면 민주당의 선거가 폭망하는 데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언론사라고 하는 이 거지 발사기 같은 놈들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랑 서로 합작을 해가지고 유시민을 넣고 민주당 선거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 명백히 드러냈지 않습니까? 법 기술자다운 용어를 사용합니다. 법정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대법 판례에 비춰봐도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가족이 뭐
사업 처리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지 더 큰 몇 년형을 살아요. 그다음에 뭐 이거 어떻게 언제 조사받을 겁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 안 했다고 해서 빠져나가려 하는데 지난번에 법기술자들의 그 우리가 테크닉을 많이 봤습니다. 대표적인 게 박희태 사위. 명백한 그 유죄예요. 하지만 교묘하게 본인이 검찰에서 그 직무정지 아니면 뭐 저기 됐나요? 아무튼 검사 직위 해제됐을 겁니다. 그럴 때 그 벗어나는 그 놀라운 법기술 발의를 봤는데 이번 이동재 관련된 재판도 상당히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에 정말 고도의 법기술 그리고 이 형사사건을 피해 나가는 고수 한동훈이 뒤에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은 재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이동재 재판인데 이동재는 한마디로 지금 완전히 포위당해 있는 거예요. 그 포위당했다는 뜻이 무슨 얘기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그 양쪽으로부터 주진우 변호사도 어떻게 보면 한동훈 편인 거죠. 이동재 편이 아니라 주진우 변호사가 계속 그동안 말했던 것은 이동재 변론한 게 아니라 한동훈 변론하는 듯한 말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결국 한동훈 변호사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 백 기자, 후배 기자도 지금 아무 힘이 없는 상황이죠. 저는 오히려 지금 이동재가 지금 조사를 재판을 받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좀 한동훈하고 그 배 팀장인가요? 이동재 선배? 그 사람이 주도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미 밖에서 빠져나와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보면 이동재가 배신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재 같은 경우는 진짜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빨리 변호사를 바꾸는 시점이 이동재가 진실을 말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이라는 게 자기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을 해주죠. 법리를 만들 수 있는 데까지 만들어요. 근데 이제 이 승소가 높은 변호사들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 법리의 허점을 잘 파고드는 변호사가 있는 반면에 인맥, 뭐 정관 애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건데 이거 국민들이 화내는 거예요. 의도가 명확히 보이잖아요. 악의성이 있었단 말이죠. 저는 근데 진짜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재판이라고 하는 게 판사가 이동재나 한동훈 편이라면 그 악의성을 안 봅니다. 드러난 사실만 갖고 판단하려고 하고 판사라는 직업도. 근데 판사가 이동재나 한동훈 등에 대해서 좀 배타적인 사람이면 악의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 때 확 열받는 게 그런 거잖아요. 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했던 성창호 같은 판사들은 판결 자체에 악의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문재인 김경수 싫다? 이런 느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봐요. 아까 우리가 이제 가끔씩 방송에서 이야기할 때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이런 법의 판단에 있어서 마찬가지고 실제로 정상적인 검사나 판사나 국세청은 어떤 게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게 악의성을 봐요. 어찌 됐건 불법이지만 이게 내가 그걸 세금이나 법을 피할 의도였는지 아니면 모르고 그랬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에 형량이나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애매모호한 지점에서 판사나 국세청은 그런 것들을 개입시키거나 개입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결과를 왜곡해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악의성이 있었다. 정상적인 판사라고 하면 이거는 엄중한 벌을 내려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뭐 저는 또 아쉬운 점이 뭐냐면 우리가 조국 사건이라든지 앞에 뭐 이재명이든 김경수든 다른 사건들 보면은 다 검찰 관련된 뉴스만 내보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검찰 관련된 뉴스 내용은 거의 없고 이동재 관련돼서만 뉴스를 나오면서 약간 여론을 어쨌든 판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추이를 볼 수밖에 없는데 결국 뉴스는 계속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면 여론몰이를 계속 해 간다라는 것이 좀 너무 좀 답답하고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진우 변호사란 분이 그 뭐 이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서울대 공법학과 출신이고, 그러니까 한동재가 심은 실은 한동재 본인을 변호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이동재를 변호하는데 그 중심 축은 한동재를 보호하는 쪽으로 변론을 계속할 것이다. 이동재겠지. 이동재를 네네. 그러니까 한동훈을 변론하는 중심 그렇죠. 축에 갈 것이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보호하는 쪽으로.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깨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프로필로 제가 확인한 걸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쪽이 아니고 아마 그 전에 박근혜 정권 쪽에서 근무한 것 같은데 그럼 그 법원 내에서 아마 그 검찰 내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결국은 한동훈과 같은 배를 탔다가 얼마 전에 이제 사임을 하고 지금 변호사를 하는데 아마 한동훈 쪽 가장 강력한, 가장 믿을 만한 후배를 변호사로 썼다라고밖에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럼 결국 한동훈 보호에 모든 중점이 있다. 예. 우리가 그래서 검찰을 못 믿는 거예요. 일부 일선에서 형사부 같은 데서 공판부 같은 데서 엄청 일을 열심히 하는 검사들도 있지만 이것들이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윤석열 총장이 이 정권으로부터 탄압받아. 그럼 이 정권에 타격을 줘야 되겠다라고 정치적으로 뛰어든다. 그래 특수부가 없어진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상시 일 잘 안 하다가 어슬렁어슬렁 놀다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저거는 내가 봤을 때 대한민국 이 검찰 역사에 가장 나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을 갖고 왜 우리가 검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유명한 정치인, 기업인 한번 제대로 털면 이 사람이 그걸로 유명한 검사가 되고 나중에 그게 이제 영전의 기회를 놓고 뭐 이 과정들을 거치는 건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지금 결국에는 그렇게 됐잖아요. 정파성을 띠고 있는 검찰은 정파성을 띠고 있는 정치인을 수사를 하면 결론적으로는 공평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욕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을 털었다고 하면 그 비슷한 급이 된다고 하는 정도의 사람, 뭐 예를 들면 나경원 정도를 같이 털면서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윤석열의 검찰은 나경원을 털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라고. 그러니까 죄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쪽 세력에 대해서는 잣대를 엄하게 들이대지 않아. 그리고 자기 상관에 가까운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 당하지 않기 위해서 털어버리는 이 과정들이 너무 반복되기 때문에 윤석열이 욕을 먹는 거거든요. 검찰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일단 알겠습니다. 아니 검찰 인사가 여기에 관련돼서 나왔는데 네. 지금 정진웅 부장검사가 지금 강주지검 차장으로 간 걸로 승진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네. 수사팀에서는 빠지겠네요. 한동훈 검사. 빠지는데 제가 보기에 그 4차장 그 제일 그 실은 이 검찰 중간 인사가 그러니까 중간 간부 인사가 나올 때 가장 그 초점이 맞춰졌던 분이 바로 지금 1차장으로 승진한 김욱준이란 분입니다. 그러니까 김욱준 그 28기로 알려져 있는 지금 27기, 28기가 가장 중요한 포스트를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1차장으로 갈지 안 갈지 여부가 그 세간의 관심이었는데 지금 1차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프로필 중에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박상천이라는 고웅이 배출한 천재 그 검사 출신 그 국회의원의 즉 박기태 라이벌이잖아요. 그 사위예요, 사위. 그리고 이분이 그 지난번에 승진 못했을 때 주요 포스트로 못 갔을 때 그런 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수사를 예리하게 해서 정권이 부담을 좀 갖는 게 아니냐. 예. 그 정도로 평가를 받는 분이 지금 1차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1차장으로 왔다는 얘기는 지금 1차장 산하에 맡고 있는 이동재에 관련된 재판을 놓치지 않겠다. 그리고 더 강화 보강시켜서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지난번 이정현 이번에 대검 부장으로 하신 분 후임으로 지금 김욱준이라는 분이 왔는데 기대를 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문정 검사에 대한 이야기는 없죠. 자, 근데 이런 건 있어요. 황 작가님 생각에 제가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특정인에게 환호하는 이문정이 뭐 감찰 쪽으로 오면 뭐 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물론 그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근데 우리가 윤석열 처음에 찬양했던 거랑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그 좀 단계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자꾸 인사 안 나오면 이문정 어딨어라고 그 쫓는데 첫 번째는 그렇게 급격하게 승진하면 표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까지 밝힌 것에 대해서 진정성을 의심받는 결국은 저렇게 출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사권자의 눈에 들어서 출세하기 위한 저런 짓을 했구나 저런 행위를 했구나라고 그분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 평가받는 일이 생길 거고요. 두 번째는 울산지검에 지금 형사부장으로 있기 때문에
좀 더 큰 지청의 부장으로 하는 게 그 다음 보직으로 맞는 겁니다. 이분이 갑자기 뭐 서울지검 1차장이나 뭐 4차장으로 온다든지 그러면 2단계, 3단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검찰이라는 전체적인 조직 내에서 파열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직에 대한 우리는 언론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검사들 폄하하는데 그 안에 개혁적이고 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은정 검사는 더 큰 지검의 부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더 그 숫자가 적은 지검에 차장 검사 가고 그런 정상적인 승진 과정을 거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제를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언론의 주목 좀 받는다고 해서 특정 자리에 막 끌어올리면은 임은정 검사에게 결코 좋은 일은 사실 아닌 거죠. 그렇죠. 조직 전체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게 이제 검찰이나 법무부에서도 똑같이 보고 있을 수 있어요. 너무 튄다. 이것이 조직의 흐름에는 굉장히 해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임은정 검사가 그간에 우리한테 보여준 그 진정성. 검사로서 진정성은 너무 좋지만 거기에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임은정이 뭐 한 게 없네. 뭐 이렇게 임은정 뭐 끌어올려주지도 않네. 추미애 뭐 하냐.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